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5월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무려 14만 9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황사, 미세먼지, 그리고 꽃가루 등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사수하는 비법을 찾아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토피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 수만 100만여 명, 그중 절반은 어린이 환자다. 그들에게 최악의 달이라 불리는 5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이제 생후 15개월이 된 쌍둥이 자매 민경이와 민지는 아토피 환자다. 여기 빵도 있네. 어렸을 때부터 태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7, 8개월, 8, 9개월 이때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아토피로 변해가더라고요, 태열이. 특히 쌍둥이 딸 모두 똑같이 아토피를 앓고 있어 그녀의 걱정은 2배로 컸다는데. 한약도 지어서 먹여보고 병원에도 가서 이제 먹는 약이랑 그다음에 바른 로션이랑 이런 것도 처방받아가지고 계속 한 번씩 바르고 했었고. 아이들의 아토피 때문에 마음고생했다는 그녀. 제작진에게 서류뭉치를 보여주는데 한의원에도 갔다 온 거고. 아이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는데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한 아토피는 아이들의 작은 몸에 그 흔적으로 남았다. 약 받아와서 약 먹이고 로션을 바르면은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본격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생후 9개월 당시 아이들이 밤낮으로 긁어대는 통에 손수건으로 손발을 묶어두기도 여러 번. 민지야, 긁으면 안 돼. 긁으면 아야해. 가려움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몸을 긁었고 진물이 나고 흉이 지는 악순환의 굴레가 이어졌다. 못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 먹었거나 이래서 안 좋은 걸 먹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토피가 생겼나 싶어서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의 습격까지 피부 건강에 대한 고민이 날로 커져간다.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피부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황사가 모공을 막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 또 알려져 있지 않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접촉 피부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월을 강타한 피부의 적 미세먼지와 황사. 그 무시무시한 습격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이들의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데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갔다는 그녀. 그 변화의 첫 번째는 바로 청소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보통 진먼지 진드기에도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먼지 없게끔 해주려고 꼭 청소를 하는 편이에요. 하루 2번 청소로 집안의 모든 먼지를 제거하고 가습기를 이용한 적당한 습도 유지도 필수다. 하루 24시간 아이들 피부가 건조할 틈이 없다. 그리고 물은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챙겨준다. 아이들 목욕시킬 준비를 하는 그녀. 그런데 욕실에 웬 온도계?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너무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요. 보통 미온수 정도로 30도에서 32도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하네요.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수분을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체온보다 조금 낮은 미온수로 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목욕을 마친 아이들에게 꼭 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거실에서 뭔가를 하나 들고 오는 그녀. 잠에서 깬 아이들의 피부에 꼼꼼히 대어주고 있는데
아이들 피부에 대고 있는 그 불빛은 과연 무엇일까? 플라즈마 이온이 황색 포도상 구균을 좀 사멸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플라즈마? 낯선 그 이름, 그 정체가 궁금하다. 이 기체가 쪼개지게 되면은 발생하는 물질이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백열 전구라든가 아니면 오로라 현상 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와 아토피는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균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균이 황색 포도상 구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실험을 할 때 황색 포도상 구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색 포도 상구균들 중 하나만 8분 동안 플라즈마에 노출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플라즈마를 노출시킨 부분에만 황색 포도 상구균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라즈마는 활성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활성종은 반응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작은 틈으로 침투할 수 있는 침투성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세균과 만나게 되면 플라즈마의 활성종이 세포막을 파괴하게 되고 결국 이 세균을 죽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관리 전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관리 후 보습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플라즈마는 아토피뿐만 아니라 피부 살균, 재생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사용 중이다. 아토피만 5월에 위험한 것은 아니다. 성인 여드름도 5월만 되면 극성이라고 하는데 여드름 타파 비법을 찾기 위해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성남. 그곳에서 만난 최규명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여드름은 고등학교 사춘기 시작하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마 쪽에 나고 그리고 성인 돼서는 화농성 여드름부터 볼이랑 턱에 났던 것 같아요. 턱과 양볼을 뒤덮은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그녀. 친구들한테 놀림 받는 것도 있고 멍게 같다 그런 것도 있고. 성인 여드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는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해 안 써본 제품이 없다고. 이렇게 딱 한 번 사면 거의 인터넷에 후기 같은 거 보고 이제 제가 리스트 작성 같은 거 하거든요. 딱 해서 가면 거의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살 때도 있고 한 달에 거의 대략 2~30만 원.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무언가를 꺼내 바르는데 그것의 정체는? 이게 선크림이거든요. 아, 선크림이요? 네. 아, 외출하시는 거 아닌데 왜 선크림을 바르세요? 아, 집에 있을 때도 실내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 실내 자외선이 여드름의 원인이 됐잖아요. 트러블도 많이 나고 그리고 여드름 짜고 나면 색소 침착도 되잖아요. 이게 자외선 되면은 검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외선으로 인한 염증 악화를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 잠시 후 갑자기 베갯잇을 벗겨내는 그녀? 비계 커버에도 세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머리에서 나오는 피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얼굴에 피지 같은 거 막 비계 떨어지면 진드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원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주 가는 편이에요. 피부에 매일 닿는 것이기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 베갯잇으로 바꿔준다고. 또 다른 비법 공개를 위해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냉장고. 또 뭐 하시려고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얼마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제가 저만의 피부 관리 비법이 있거든요. 피부 관리 비법이요? 네. 여드름을 잡는 또 하나의 비법이 냉장고에 있다는 말씀인데 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나? 제작진도 지켜보는데 갑자기 가지를 갈기 시작한다. 팩 만들려고요. 아, 가지로 팩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천연 가지 팩 만드는 법 대공개.
가지 반 개 밀가루와 보습에 좋은 꿀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끝. 천연팩 만들기 1분이면 충분하다. 가지가 좀 묽기 때문에요. 밀가루를 계속 첨가해주면서 저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되직하게 될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피부가 약하거나 예민하다면 가지를 한번 삶아서 사용해도 좋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완성된 가지팩은 얼굴 전체에 꼼꼼하게 발라주고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가지팩 정말 여드름 피부에 효과가 있을까? 최근 논문에 따르면 가지에 들어있는 루페올이라는 성분이 피지선에 작용하여 여드름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흐른 뒤에 팩을 씻어내고 끝이라고 생각할 즈음 물에 뭔가를 넣었는데 그것은 바로 녹차가루. 세안 후 녹차가루를 푼 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조금 깨끗해진 것 같나요? 정말 화사해진 것 같은데 자신만의 비법으로 여드름을 극복하고 있는 그녀. 매일 하는 것이 귀찮을 법도 하지만 세안을 한 후엔 꼭 빼놓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과연 좋아질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 피지도 분비도 줄어들고 조금 피부가 조금 살짝 여드름 있는 부위는 각질 같은 게 일어나요. 각질이 떨어지면서 여드름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플라즈마 기구는 사람에 따라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테스트해보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피부 걱정 없이 당당하게 다니세요. 미세먼지에 황사, 자외선까지 자칫 피부 건강을 잃기 쉬운 5월. 생활 속 작은 습관과 꾸준한 관리로 피부 건강을 지켜보자.